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외교 전문지의 경고, 중국 1대1로 우한 폐렴의 확산에 고속도로가 될 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대1로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중국 시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일 뒤셀브르크 아니면 함부르크까지 가서 최종 도착 장소가 원래는 영국의 런던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해안 실크로드가 돼 있는데 취안저우로부터 시작해서 그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넘어가서 이탈리아 베니스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가 되게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1대1로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외교 전문지가 경고를 했는데 우한 폐렴이 1대1로의 도로망으로 빠르게 퍼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외교 전문지의 경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폐렴이 북미와 유럽 대륙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초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이번 전염병과 무관하지 않으며 중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연결된 도로망이 전염병 확산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망뿐만 아니라 철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도망을 통해서 사람들도 다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커다란 길목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바로 넘어가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넘어가요. 밑으로 넘어가면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렇게 쭉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터키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다 넘어가죠. 이런 연결 도로가 이번에 전염병 확산의 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고요. 해안 통로를 통해서 나이로비, 그 다음에 홍해, 지중해,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24일날 로리 게렛의 1대1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란 컬럼을 게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로리 게렛은 152개국을 하나의 벨트로 엮으려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돼서 검역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게렛은 또 시진핑 주석이 전염병 감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정치적 의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무역과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1대1로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지역적 질병이 세계적인 위협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에서도 이번 국제 비상사태는 선언을 하였지만 교역, 여행 제한은 제외함으로써 1대1로의 도로를 이용한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는지 지금 걱정이 되어가고 있죠. 1대1로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지역적 질병이 세계적인 위협으로 확장하게 될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한 폐렴과 사스의 유사점,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전염인데요. 사스와 우한 폐렴의 유사성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전염입니다. 그래서 태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베트남, 대만, 홍콩, 마카오, 미국에서 확진 사례가 나타났고 멕시코, 러시아,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루안다에서도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확진 여부를 지금 확인 중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4개국에서 지금 확진 환자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1대1로 실크로드에 대한 그림 하나 보여드렸고, 아까도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이게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베네치아, 로테르담에 지금 합쳐지는 점이고, 최종 도착지는 영국의 런던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육로로서는 시작점이 시안입니다. 그리고 해저로는 광저우 취안족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카이코, 베이하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미얀마의 시트웨, 콜카타, 케냐의 나이로비,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렸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 미얀마에서도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쿤밍이라는 곳에서 차유표항으로 이렇게 미얀마 쪽으로 빠지는 길이 지금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게 또한 중국에서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실크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극 항로도 지금 개척을 하려고 있는데, 이게 일도구상이라고 하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 이게 원래 해양 실크로드죠. 그리고 북극 항로 실크로드가 또 하나 동북 항로라고 해서 이게 개척이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대1로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2003년 사스 때와는 달리 현재의 중국은 세계의 상황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특히 1대1로의 프로젝트는 수조 달러에 투자하며, 육상으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서 서쪽으로는 독일 북부, 영국의 런던까지, 해안으로는 남쪽으로 이동해서 아프리카 동부해안, 홍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 그리스, 이탈리아로 이뤄지는 인프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3년 당시에는 우한에서 미얀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속철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미얀마에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미얀마의 그 총리를 만났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듯 미얀마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를 정말 믿어도 되느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중국이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달 동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의 전염에 대해서도 숨겼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또 나중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 그 영상은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03년 사스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02년 11월 달부터 2004년 5월까지 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술적 지리적 봉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한 봉쇄가 되겠죠. 그리고 격리 등을 재현하고 있다. 현재 16개 도시 4,600만 명의 주민들을 격리시켰으며, 사망자와 우한 폐렴 감염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전파력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면, WHO에서 지금 발표한 것입니다. 한 사람당 1.4명에서 2.5명까지 전파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다른 전문가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3.5명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사스 발생 때와 다른 현재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보는데, 어떻게 다를까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GDP가 달라요. 어떻게? 2003년 대비 8.4%나 증가했고, 또 수출도 다릅니다. 2003년 대비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 분포 지역이 다르죠. 2003년 당시 사스 당시에는 첫 달 동안 광둥성과 산시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둥성과 붙은 홍콩은 많이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홍콩이라는 그런 도시가 광둥성과 굉장히 가까이 밀접해 붙어 있어요. 그래, 선전이라는 도시하고 엄청나게 밀접하게 바로 붙은 도시라서 광둥성이라고도 부르죠. 이 광둥성에 붙어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홍콩이 받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우한 폐렴은 지금 현재 발표가 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국 전 지역, 티벳도 이번에 포함이 됐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중국 전 지역과 홍콩, 마카오까지 여기 다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현재 3,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격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은 중국 전역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고 현재 24개국의 다른 나라들까지 지금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유행병에 대한 충격적인 논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논의 내용은 어떤 거냐? 지난 10월달 18일에 뉴욕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건안전센터가 주관한 유행병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세계적인 유행병에 의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전염병이 높은 질병은 6개월 안에 전 세계에 퍼지고 18개월 안에 6,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한 폐렴과 오버랩이 되긴 하지만 꼭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영향은 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라는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WHO가 아닌 전문가가 바라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재생산 지수입니다. 아까 WHO가 말한 재생산 지수는 한 명당 1.6명에서 2.5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1.3명인가요? 최대 2.5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 3.8명이라는 거죠. 영국의 랭카스터 대학의 유행병 학자인 조나단 리드 교수님은 에비 연구 논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가 3.8로 기존 WHO에서 발표한 1.4에서 2.5보다 훨씬 높게 추정을 하게 된 거죠. 리드 박사는 2월 4일까지 우한에서 2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월 4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환자가 발생이 됐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래서 더 심한 의견을 개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의견이냐? 환자가 다룬 무생물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보스 포럼의 자문위원인 니콜라스 파디니는 전 세계 공급망에서 드러나지 않은 전염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뿐만 아니라 환자가 다룬 무생물체 접촉도 전염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문제인데 파다니 자문위원은 미국을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온라인 쇼핑 아마존의 40% 판매자가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월마트 내구재의 60%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상품을 통해서 유행병 유통을 걱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그 복균자가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전염병이 옮게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이게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이게 1대1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그 충칭에서 스페인 그리고 함부르크까지 기차가 다니는 것은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봤는데 이런 물품들이 그쪽까지 가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 이 말대로 무생물을 통해서도 이게 감염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 러시아에서도 국병을 폐쇄하고
북한에서도 국경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WHO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더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한폐렴을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이게 폐에 열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열을 많이 빼주는 운동을 좀 하시고 그리고 몸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